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시장의 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올랐다가 다음날 또 떨어지고, 아니면 이틀 연속 떨어졌다가 하루 또 많이 오르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대충 한 여름까지, 즉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확실히 보일 때까지는 반짝 오르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전체적 큰 틀에서 보면 횡보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큰 흐름 중에서 중요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 다뤄볼 것은 바로 9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나올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왜 9월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미 6월과 7월 FOMC에서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확 실시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8월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9월입니다. 증시는 모든 리스크와 요인을 선반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9월 FOMC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9월 FOMC 관련해서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중요한 힌트를 최근에 줬습니다. 이번 주에 내놨는데요. 즉 브레이너드는 9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일은 없을 것이다. 즉 계속해서 금리는 인상할 것이다. 하지만 그 폭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아직 말하기 이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괜찮아진다면 지금보다 속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즉 지금의 속도라는 건 0.5%포인트죠. 그걸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확정된 것은 이것이죠. 6월과 7월에 0.5%포인트가 인상이 거의 확정돼 있다. 그리고 9월에는 인상 중단 없을 것이다. 무조건 오르긴 올리는데, 그러면 0.25 아니면 0.5 둘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폭, 그 다음에 고용의 전환, 이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 폭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달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대충 기본적으로는 5월에서 7월 물가지수죠. CPI,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양대 물가지표죠. 두 개와 함께 고용지표, 이것을 같이 세 가지를 번갈아 보면서 경기 어떻게 돼가는지 이걸 잘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FOMC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요. 그걸 고려하면 8월 CPI, 가장 최근 자료죠. 8월 CPI까지 반영이 가능할 겁니다. 이걸 따져서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꺾인다. 그러면 9월에는 0.25%포인트만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거나 내려오더라도 조금만 내려온다면 0.5%포인트 혹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 좀 약간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금리 인상폭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낮지만요. 그래서 이제 9월에 금리는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5냐 0.5냐 둘 중에 하나고, 그 폭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몇 달간의 CPI, PCE 지표, 고용 지표, 이걸 봐가면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최소한 7월 초 이상, 7월 초까지는 가야 9월에 대한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월가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7월 초만 해도 좀 이게 9월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6월이라 너무 빠르기 때문에 최소한 7월 초는 돼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제 봐가면서 9월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